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현재 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우주는 과연 무엇인가? 인류는 역사 이래로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해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주의 기원을 파헤치는 과학적인 열쇠는 현대 표준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주론, 즉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과거 137억 년 전에 한 시점에서 빅뱅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폭발 현상으로부터 만들어졌고 그 이후 시공간이 끊임없이 팽창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천문학적인 관측으로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력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력에 해당됩니다. 이 빛이 1년간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먼저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천체의 빛은 사실상 1억 년 전에 별을 출발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도착한 빛입니다. 그렇다면 1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많은 별들을 관측하고 그 별들과 그 주변의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1억 년 전의 우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됩니다. 자, 더 멀리 10억 광년, 50억 광년 또는 더 이상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들을 관측하고 그 특성을 종합하면 우리는 10억 년 전, 그리고 50억 년 전, 그리고 100억 년 전의 우주를 보고 그 당시의 우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어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순간 그 많은 별들을 순간적으로 보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137억 년이라는 과거 시간의 역사가 파노라마와 같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자연계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는 우주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주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그냥 공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우리는 10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은 어떠하였고 50억 년 전, 100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직접 관측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별들과 달, 그리고 금성, 화성, 토성, 목성과 같은 행성들, 때로는 해성, 유성, 별똥별, 이러한 밤하늘을 관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광활한 우주가 눈앞에 펼쳐지고 적막하고 고요한 그 밤하늘 우주 깊숙이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고 맑게 빛나는 모습, 마치 최고의 낭만적인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시, 음악, 그림과 같은 문학 또는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밤하늘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의 눈으로 보는 밤하늘의 천체들은 사실상 고요하다기보다는 매우 역동적인 모습이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자체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구 반경은 약 6,400km에 이르는데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게 되면 적도에서의 기준으로 초속 420m의 속력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합니다. 이를 초속으로 나타내면 초속 약 30km의 속력에 해당됩니다. 한편 지구를 포함한 금성, 화성, 목성 등의 행성계, 이 행성계를 품고 있는 태양과 태양계, 이 태양과 태양계도 우리 은하라는 시스템의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억 년에 한 바퀴를 공전을 하는데요. 를 속력으로 나타내면 초속 약 250km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속력으로 우리 태양계가, 다시 말해서 우리 지구가, 태양이 역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밤하늘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별들과 은하들, 이 천체들도 실제 천문 관측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초속 수백 킬로미터 또는 초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더 빠른 속력으로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력으로 우주 속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해서 우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이와 같이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실제 움직이지 않는 천체는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천체들이 우리로부터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그 역동적인 움직임을 우리 맨 눈으로 느낄 수 없을 따름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천체를 품고 있는 별과 은하, 이 모든 천체를 품고 있는 우주 그 자체도 팽창을 계속하면서 역동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는 고요하기보다는 역동적인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주의 본질입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의 미술 작품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의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째 그림은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으로 매우 고요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밤하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은 밤하늘 천체의 모습을 매우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 130년 전 고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눈에는 그 역동적인 우주의 모습이 어쩌면 비쳤던 모양입니다. 밤하늘을 두고 있는 별들을 보면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함없이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 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왜 너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냐? 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동적인 우주 공간 속의 모든 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해 갑니다. 모든 별들은 생겨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일생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수명이 있습니다. 천문학 연구에 의하면 별들의 수명은 짧게는 수백만 년, 길게는 수백억 년에 이릅니다. 별들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수명을 갖고 있는 별들의 수명, 별들의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먼저 약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갖는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각 개인이 100년 수명을 모두 살아보면 당연히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사람의 일생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100년의 일생을 살지 않고도 사람의 일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막 태어난 아이를 보고 어린이를 보고 청소년, 장년, 노인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록 내가 100년의 일생을 다 살지 않더라도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구나, 그리고 한 100년 정도를 사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의 수명을 갖는 별들에 대해서도 사람의 일생을 알아가는 것과 같은 방법의 관찰을 통해서 그 일생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억 년을 살아보지도 않고 100억 년이나 되는 별의 일생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말들을 하지만 밤하늘에는요, 막 태어나는 탄생하는 별,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별, 그리고 죽어가는 별, 그리고 죽은 이후에 별들의 잔재들, 이와 같은 천체들이 도처에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많은 별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면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별들은 어떻게 죽는구나 하는 별의 일생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이 태어나는 곳을 성운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성운은 우주 공간 속에 가스와 먼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경우를 비교한다면 어머니 뱃속과 같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이 만들어지는 곳이 성운입니다. 유명한 오리온 대성운, 독수리 성운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와 같이 별이 탄생하는 성운 영역들은 밤하늘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성운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형성이 막 시작되고 있는 원시 상태의 별들뿐만 아니라 지금 막 만들어져서 이제 막 빛을 발하는 그러한 찬란한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별들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별로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동시에 수백 개,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의 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운 지역을 잘 관찰하고 분석해 보면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는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별들이 태어나는 이러한 성운 지역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이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이 형성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치면 5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매우 파릇파릇한 어린 별들이 모여 있는 곳도 밤하늘에는 많이 있습니다. 별의 나이로 치면 별이 형성된 이후 약 한 수억 년 정도 어린 나이입니다. 이런 어린 나이를 갖는 별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플레이아데스 성단 같은 그 성단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성단들을 관찰하고 분석해 보면 별들이 태어난 이후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별들은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혼자서 살아가는 별들은 단 하나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족, 형제, 자매, 친지, 동료 다 함께 살아가지요. 또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더 크게는 세계인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짝별, 다중성, 성단, 별의 집단이죠. 은하단, 이러한 모습으로 별들은 더불어 살아가면서 거대한 우주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갑니다. 짝별은 두 개의 별이 짝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들 약 10,000여 개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눈으로 볼 때 대부분의 별들이 그저 하나의 별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 80% 이상이 짝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의 6번째 별은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짝별입니다, 사실. 이 짝별은 고대 로마 시대 때 건강한 군인을 선발하는데 시력 검사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원권 화폐 그 뒷면에 보시면 조선 태조 이성계의 석각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별자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두칠성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근의 6번째 별을 잘 살펴보시면 짝별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개 이상 몇 개의 별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천체를 우리가 다중성이라고 합니다. 또 수백 개, 수천 개의 별들이 한 지역에서 함께 생겨나고 중력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천체가 삼계성단입니다. 이런 삼계성단들은 밤하늘 은하수 평면 분포의 주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계성단들의 나이는 수억 년에서 100억 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이 하나의 영역에서 함께 생겨나고 둥근 공의 모양으로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천체 구상성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밤하늘 은하수 영역에서 위아래로 멀리 떨어져 있는 천문학에서 헤일로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일로 영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성단들은 우리 은하 형성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천체로서 나이가 약
120억 년에서 130억 년에 이르는 천체입니다.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별이 탄생하는 영역 성운, 그리고 짝별과 성단을 이루는 이 모든 별들, 이러한 별들 수천억 개가 어울려서 하나의 거대한 집단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은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은하를 우리가 별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은하 내에서 이러한 별들이 만들어지고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관측되는 모양에 따라 타원형 은하, 나선 은하, 렌즈형 은하, 불규칙 은하, 이런 다양한 형태로 불립니다. 불규칙 은하들 중에는 아주 특이하게 현재 상호간에 충돌하고 있는 이러한 특이한 모습을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별들은 혼자 살아가지 않고 짝별을 이루거나 다중성을 이루거나 성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거나 은하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지 않고 모여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별들의 수명이 있습니다. 별들의 수명은 별의 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고 질량이 작은 별은 수명이 깁니다. 이러한 사실은 천체물리학적으로 별에서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형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질량이 큰 별은 작은 별에 비해서 에너지 형성 효율이 오히려 빠릅니다. 빨라서 그 수명이 짧습니다. 질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경우를 살펴보면 태양은 지구 질량의 약 33만 배 정도 되는 거대한 천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수많은 다른 별들과 비교해 보면 태양은 상대적으로 작은 질량의 별입니다. 천문학적 계산에 의해 보면 태양은 전체 수명이 약 100억 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태양은 약 50억 년의 나이가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약 50억 년 정도의 수명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태양 질량에 비해서 만약에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별은 수명이 약 200억 년 정도 되는 걸로 계산됩니다. 비교해서 태양보다 약 10배 이상 되는 큰 질량의 별이 있다고 하면 질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명은 1000만 년에 불과합니다. 자, 은하 내에서 살아가는 수천억 개의 별들, 이 별들은 자신의 수명을 가지고 은하 내에서 살아가다가 자기의 수명을 다하면 폭발 현상 또는 팽창 현상을 통해서 죽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밤하늘에서 매우 극적인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면서 관측이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신성 또는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큰 별들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초신성 폭발 현상이라고 하고요.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질량의 별들이 일생을 마칠 때 폭발과 대비되는 극적인 팽창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전체를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 또는 초신성이라는 말의 뜻으로 보면은 새로 생겨나는 별이다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거나 관측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어둡게 보이던 별이 갑자기 거대한 팽창 폭발 현상에 의해서 순식간에 밝게 보이기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별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신성 또는 초신성은 별이 죽어가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별들은 은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생겨나고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일생을 보냅니다. 우주에는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의 은하 내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밤하늘을 우리가 눈으로 그냥 바라보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우주 공간을 마치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살펴보면은 실제로 우주 공간은 수천억 개의 은하들, 다시 말해서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들, 이 은하들 수천억 개가 우주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 덤성 흩어져 있는 것이 우주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하들도 하나하나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십 개 또는 수천 개의 은하들이 집단을 이루고 우주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은하들의 집단을 은하군 또는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이 활용하는 가장 성능이 좋은 망원경 중에 하나가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해 보면 우리로부터 약 100억 광년 이상의 거리에 해당되는 우주 공간 속의 은하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측 결과가 허블 딥 필드라는 것인데요. 이 사진은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을 촬영한 것이므로 100억 년 전에 우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0억 년 전 우주 공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100억 년 전의 우주 공간은 수많은 은하들이 매우 조밀하게 큰 밀도를 가지고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들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해서 공간 분포를 확인해 보면 우주 공간의 은하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지 않고 거대한 그물형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은하들이 그물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구조들과 함께 그렇다면 또 은하들이 존재하지 않는 비어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보이드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은하들이 우주 공간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물 구조를 이루고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주 속에서 물질들의 분포라는 것이 무언가 어떠한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주 그물 구조가 유발되게 된 그 물리적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현대 천문학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로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하며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밤하늘. 그러나 그 우주 속의 별들과 은하들은 매우 역동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 그 자체도 역동적인 팽창을 지속하고 있다.
역동적인 우주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주의 본질이다. 그리고 우주 속의 모든 천체들은 스스로 일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한다. 변화하는 우주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주의 본질이다. 모든 별들은 짝을 이루거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광활한 우주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들, 이러한 은하들 수천억 개가 거대한 그물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천체는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현대 천문학의 관측적 사실로부터 우주는 역동적이고 거대한 그물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로부터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시공간 자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본질이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역시 그래야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광활한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 그리고 그 우주 속에 숨어있는 진리의 아름다움, 이와 같은 것을 탐구해 볼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하여 첫째, 빅뱅 우주론을 기본으로 137억 년 시간의 대역사에 대해서, 우주의 형성과 시간의 역사, 그리고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둘째, 수많은 별들을 내포하고 있는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 또 다른 생명체는 과연 있을까? 과연 우리만이 유일한 생명체인가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주 속에서 인간,